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도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제는 24시간 간병, 그 전날은 편의점 야간 알바, 통장 잔고 8만 원, 빚 8천만 원. 저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4년 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중견기업 과장, 딸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가족은 행복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주식이라는 두 글자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면 3억을 번다고 했죠. 저는 말렸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억이 아니라 8천만 원의 빚.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긴 채 떠났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법원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양육권은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게, 전 남편에게 갔습니다. 저는 딸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빚만 남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알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알바는 요양병원 청소였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157만 원, 빚 이자만 월 50만 원인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환자분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구토물을 닦고 냄새에 숨이 막혀도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304호 다시 하라고. 냄새가 난다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으로 서연이 학원비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사랑해. 저도 사랑한다고. 작은 화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때 제 앞에 간병 알바 공고가 나타났습니다. 간병 알바, 하루 15만 원. 대상은 80대 재벌 회장님. 식사 보조, 약 챙기기, 기본 케어.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사가 냉랭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궁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집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혼자 계신다고. 가족들은 방문하지 않는다고. 저는 2층 침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군. 새 간병인.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비웃었습니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고. 어차피 2주면 도망가겠지, 라고. 저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버텨봐라.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늙은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첫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물을 떠다 드렸더니 미지근하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다시 물을 떠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분이 스르륵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2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젊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땐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약 드실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려 하냐고, 무섭냐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8천만 원 빚이, 그리고 서연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체험학습 가는데 5만 원 필요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견뎌야 한다고. 서연이를 위해서.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늑대에게 무너질까요? 그날 밤 회장님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며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몇 시냐고 물었습니다.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내 집인데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뭐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건가 봐. 돈 받고 여기 온 거 맞잖아. 바로 그때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분이 놀라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약 알람이라고. 심장약 드실 시간이라고. 그분은 투덜거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밤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시라고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왜 맨날 죽만 주는 거야? 나를 애기로 보는 거지. 오늘은 밥 주라고. 그리고 그릇을 집어던지셨습니다. 당장 치우고 다시 해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학원비 또 안 보냈다고. 자기가 언제까지 대신 내줘야 하냐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꼭 보내겠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반대라고. 제가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낮엔 간병, 밤엔 편의점. 하루 3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회장님 간병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10시간,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하지만 빚 이자만 월 50만 원. 서연이 학원비 30만 원. 제 월세 40만 원. 전 남편에게 보내야 하는 생활비 50만 원.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잠을 줄이면 됩니다. 3시간만 자면 됩니다. 저는 주말과 저녁 시간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 6시에 회장님 댁을 나서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편의점이었습니다. 시급 9,860원. 8시간이면 78,880원. 하루하루가 계산기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억지로 미소도 지었습니다. 사장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 상하면 일도 못한다고. 밤 10시쯤이면 취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카운터 앞에 섰죠. 한 남자 손님이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건네드리자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참 곱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계산해드렸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3번이나.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맥주 한 캔을 계산하더니 물었습니다. 몇 시에 퇴근하냐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채 타며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제에 뭐가 그리 거들떡대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밤 11시가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고생했다며 수고비를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32살.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40살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은 새까맣게 멍들었고 입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 씻고 눕는 건 1시 30분. 알람은 새벽 4시에 울립니다. 3시간만 자면 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더 많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회장님 댁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노래방 도우미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만 5천 원, 5시간이면 7만 5천 원, 하루에 15만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첫날 밤 40대 남자 2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술을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따라드렸습니다. 건배를 하자며 팔짱을 끼자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분위기 깨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마음속으로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만 5천 원, 3만 원, 4만 5천 원. 한 남자가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매니저실로 달려갔습니다. 매니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방은 못 가겠다고.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다 그렇다고. 참아야 한다고.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4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들은 제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췄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1시간 1만 5천 원, 2시간 3만 원, 3시간 4만 5천 원,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손에 10,000원을 쥐어줬습니다. 팁이라고 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5번이나.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통장을 확인하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8만 원이 더 늘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도 시간을 더 쪼개야 했습니다. 평일 아침, 회장님 댁에 가기 전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렸습니다. 한 건당 3,000원. 4시간 동안 10건 정도 배달하면 3만 원.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배달하는 여자는 처음 본다고,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않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또 물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저를 그렇게 보는 걸까요? 저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인데 수요일엔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9,860원이면 39,440원. 카페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점잖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장 입은 남자 손님이 카운터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언제 쉬냐고, 같이 밥 먹자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매번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며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시더니 또 불평했습니다. 이번엔 너무 뜨겁다고 참았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바 주제에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낮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2시간 자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대형 오피스 빌딩 청소. 시급 1만 원이면 4만 원.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10층부터 20층까지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변기는 더럽고 바닥은 물바다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닦았습니다. 손에서 소독약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한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일 하는 거 보기 안 좋다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어떤 날은 생각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메시지. 엄마 사랑해. 그 3글자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5개의 알바를 돌렸습니다. 월금 새벽 배달, 회장님 간병, 저녁엔 편의점, 주 3일 카페, 토요일 밤엔 노래방, 일요일 새벽까지 노래방, 끝나면 오전 건물 청소,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2~3시간, 일주일에 번 돈은 약 140만 원, 빚 이자 50만 원을 내고 서연이 학원비 30만 원을 보내고 월세 40만 원을 내고 전 남편에게 생활비 20만 원을 보내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그런데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회장님 댁에서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다시 저를 시험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계하며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외롭다오. 다들 나를 버렸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제발. 저는 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돈 받고 온 거 아니냐고.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돈 받는 건 간병이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분은 비웃었습니다. 당당하다고. 좋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 그분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이야.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저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외로운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변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죽이 맛있었어. 그리고 저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울먹이며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받아쓰기 또 100점 맞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최고라고 말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제가 없었으면 어땠을 거라고. 저도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신을 인간이 되게 해줬다고. 회장님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3억 원의 유산이 남겨졌습니다. 지금 저는 간병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서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 다 했냐고. 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덕분이라고.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